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우리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로마 시대의 격언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철학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가, 그 이야기를 현대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말했던 죽음외로의 선구 개념과 엮어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대면함으로써 우리가 잊고 있었던 내 삶의 본래성을 회복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함으로써 그렇게 수평적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거짓된 삶으로부터 진정하고도 고유한 삶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그런 창조적인 삶이야말로 우리를 우아한 죽음으로 이끈다. 자, 그만큼 죽음을 대면하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온전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사실적인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대면하면서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일상적인 삶에서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삶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잊어야만 하는 것, 생각하기에도 불길하고 두려운 것, 그리고 문명은 삶에 몰두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잊으라고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그렇게 쫓으며 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세속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그저 소크라테스 3단 논법 정도로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죽는다.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죽음을 그저 온몸으로 실감하는 죽음이 아니라 그저 이렇게 형식 논리적으로 무미건조하게 죽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이라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 남일로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삶과 죽음은 모순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삶은 삶이고 죽음은 죽음이다. 한마디로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서로 반대와 대립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삶이 전부이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죽음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죽음은 현재의 사건이 아니라 미래의 사건이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삶의 종말, 그래서 불행한 사건으로만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과 죽음을 모순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과 죽음의 진리는 그런 모순이 아니라 바로 역설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한데 어울려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단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 그러면 마치 이 둘은 반대말처럼만 여겨집니다. 어떻게 이게 역설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말을 동명사로 바꾸어 봄으로써 다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면 이것이 컨트라딕션처럼 보이지만, 한마디로 대립과 모순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살아가는 것과 죽어가는 것으로 놓으면 이것이 마치 역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쌍방향적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느낌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현재로 와서 또한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시간이 미래로부터 현재로 와서 그리고 과거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매 순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죽음은 우리에게 아주 빠른 속도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그저 컨트라딕션이 아니라 패러독스로 이해하게 될 때, 죽음이 매 순간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비로소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망각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말은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죽음 앞에 서면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사는 것 같아.
자, 그 말은 저렇게 살다 보면 죽음 앞에서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거나 후회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과 죽음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철학이나 종교나 인문학 강의를 쫓아다니면서 그 삶의 정답을 구하고자 합니까? 우리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캐묻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죽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마디로 잘 죽기 위해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비로소 우리 삶의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 후회할 법한 그러한 욕망과 가치들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마주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온전한 삶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 지혜자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달리 이야기해서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죽고자 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앞선 강의에서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법, 그리고 우아하게 죽어가는 법, 그리고 창조적으로 산다는 것은 잘 산다는 것이고 우아하게 죽어간다는 것은 아주 잘 죽는다는 뜻입니다. 자, 삶과 죽음을 역설로 볼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그것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자,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도 안나 까리리나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밤까지 살라. 그리고 영원히 살라. 우리가 오늘 밤까지 산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보는 들꽃이 처음이자 마지막 들꽃이고 내가 대하는 부모님이 처음이자 마지막 부모님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어머니와 얼마나 깊은 사랑을 나누고 또 얼마나 깊은 영혼의 울림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보는 그 마지막 꽃 한 송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으로 보일까요? 자,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영원한 시간을 살아갈 수 없지만 이렇게 하루하루를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무한한 질적 성장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초월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대면하고 살아갈 때 삶의 성장과 초월이 일어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톨스토이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3일 뒤에 죽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남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싶습니까? 지금 원하는 것을 그때도 여러분들은 간절하게 원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장 소망하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되고 진정한 것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삶의 정답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들려오는 목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머릿속에 떠올랐다면 그것을 미루지 말고 오늘에 하라. 자, 이것이 메멘토 모리에 생겨나는 까르페 디엠의 지혜입니다. 까르페 디엠은 호라티우스의 라틴어시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영어로 옮기면 seize the day, 현재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를 잡아라. 가급적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한마디로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살지 말고 오늘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앞에 서서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와 그 본래적인 삶의 모습들, 그것들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창조적인 삶이요 후회 없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그것을 살라는 것이 바로 호라티우스의 가르침이죠. 자, 오늘을 살라는 것은 마치 내일이 없을 것처럼 막무가내로 방탕하게 쾌락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까르페 디엠은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의 행복을 팔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와 기쁨과 감동을 느끼면서 그 소중한 시간을 죽음이 가르쳐주는 그 충만한 의미와 가치로 차곡차곡 채워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행복이 완성된다고 보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까르페 디엠은 요즘 청년들이 누리는 욜로의 삶과도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많은 어른들은 욜로라는 삶의 방식을 그저 미래에 대한 대비 없이 현재를 누리는 것으로, 현재의 기쁨에 빠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청년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을 위한, 한마디로 내일을 위한 진정한 삶이라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오늘의 어른들이야말로 진정한 삶과 행복을 내일로 유보하다가 결국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채워나가지 않았습니까? 아쉬움이 남고 미련이 남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나? 대학을 가고 나서, 취업을 하고 나서, 자식을 키우고 나서, 부모님을 모시고 나서 그때 나를 살려고 하다가 결국 그 또한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고 하루도 의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념의 행복만을 추구하다가 현실의 행복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삶이란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세상을 사느라 자신을 살지 못하고 미래를 사느라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저는 삶과 죽음의 철학이라는 것이 메멘토 모리와 까르페 디엠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하기를, 그리고 그 철학이 여러분들을 창조적으로 살게 하고 우아하게 죽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것으로 삶과 죽음의 철학, 그 서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